지금 부처 중에 보면은 탄핵 와중에 복지부동 사례가 많습니다. 재정 정책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제가 산업경제 강화 장관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치 상황을 포함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그 정부는 그 경제의 어떤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치행위는 역사의 길이 남을 발언이다. 정치행위 역사의 길이 남을 발언입니다. 1997년 4월 대법원 판례 보십시오. 2010년 12월 대법원 판례 보십시오. 제가 법률적 검토를 해보라는 겁니다. 네, 의원님들, 저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들읍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 기로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끝은 비극이었습니다. 이제 이 비극을 끝내야 됩니다. 그 길은 대통령제를 탄핵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탄핵해야 할 조례 찬스를 맞았습니다. 87년 체제를 반드시 탄핵해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조기 하야를 하고 바로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은 자기 대통령에서 헌법 개정 물 건너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치적 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당당하게 받으시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국정공백의 최소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거에 머물지 않고 대통령제 폐해를 끝낼 수 있는 조례의 찬스를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들한테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그 결단은 우리 국회에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님 결단해 주십시오.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도 똑같은 비극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과 미래를 위해서 한번 결단합시다. 대통령제 폐해를 끝낼 조례의 찬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개정, 임기 단축 헌법 개정을 통해서 절대적인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날 수 있는 결단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놓아줍시다. 이게 역사의 비극을 막는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조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조국입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은 12월 3일 위헌적이고 불법한 소위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인근에 체포조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국회의사당으로 달려오면서 20대 청년 시절 경찰 대공분실에서 조사받았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소명,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는 책무감에 국회로 달려왔습니다. 다행히 친위 쿠데타는 계엄군에 맞선 국민의 용기 덕분에 6시간 천하로 끝났습니다. 이로써 윤석열의 탄핵 소추 사유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국무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위원 전체께 먼저 묻겠습니다. 현재 국무위원 중 윤석열 씨가 내란 수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일어나 보세요. 지금 국회 국무위원 중 12상 비상계엄이 합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당당하게 일어나 보세요. 이상민 내란 공범은 장관직을 그만두면서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국무위원 중 행복한 국무위원 일어나 보세요.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은 이번 12.3 사태 이전에도 입각 후 윤석열의 비정상적 사고와 행동 양식을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묵했습니다. 한덕수, 최상목, 박성재, 조태열, 김영호, 송미령, 조규영, 오용주 이 8명의 국무위원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불법적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이 자리에서 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 조치를 찬양하고 있었으리라 확신합니다. 내란을 해책했던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단 한 명도 자기 직을 걸고 반대한 사람 없었습니다. 입으로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언제 직을 걸었습니까? 귀하들이 직을 걸지 않고 반대하지 않았을 때 국민들은 저 바깥 담장에서 밤새도록 목숨을 걸고 장갑차와 맞서고 있었어요. 목숨 걸고 국회의원들은 담장을 넘고 있었어요. 한나라의 국무위원이라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무슨 낯짝으로 국무위원 배지를 걸고 있습니까? 국무차관 나와보세요. 국방차관 나와보세요. 네, 차관입니다. 현재 국군 통수권자가 누구입니까? 예, 현재는 대통령입니다. 현재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상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윤석열은 전쟁 선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현재 국군 통수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국군 통수권은 현재는 대통령이 헌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이 공군 A1기를 가지고 오라 그러면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그 목적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성대 장관님 나오십시오. 박 장관님 법률가시죠? 예. 네. 현행 판례에 따라 윤상현 의원이 말씀하신 것 말고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계엄의 불법 계엄으로 국회를 침탈하면 내란이 됩니까? 안 됩니까? 판례에 따릅니다. 판례에 따르면 국회를 침탈했다고 표현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판단은 내란죄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께서는 분명히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라고 하셨죠?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법률가로서 12.3 비상계엄은 합헌입니까? 위헌입니까? 의원님 죄송하지만 그런 판단은 지금 사법적 판단 알겠습니다.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지난 4일 밤에 계엄이 해제되고 난 뒤에 대통령 안가에 가셨죠? 예. 가셔서 김주현 민정수석 등과 함께 저녁을 드셨죠? 예. 헌법이 유리된 날에 국민들은 추운 겨울에 밖에서 윤석열 불법 계엄을 규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안가에서 술 드셨죠?
술은 먹지 않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사실은 그날 다 사의를 표한 상황이라서 사의 받아들이지 않고 송년회 하셨다고 했죠. 송년회라는 표현은 저희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했습니까? 그럼 모여서 다시는 보기 어려울 거니까 우리 그 모든 국민들은 바깥에서 격분해서 지금 개헌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데 국무위원 몇 명이 안가에 모여서 안락하게 밥자리 하고 있었습니까? 그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농성하고 밤새고 있었어요. 그 부분이 적절하지 못했다면 그건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걸 왜 안가에서 합니까? 박 장관님, 예, 현재 법상으로 검사장 인사권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인사권 대통령이 갖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죠. 현재도 내란숙의 윤석열이 검사장 인사할 수 있죠. 인사권은 헌법상 인사권을 갖고 계시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최상목 부총리 나오십시오. 또 째려봐. 최상목 부총리 나와주십시오. 박 장관 또 째려보셔. 또 째려봐. 또 째려봐. 12.3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반대하셨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엄령 발표 직후 유동성 무한 공급을 발표하셨죠. 국무회의 발표 직후 제가 그 자리에서 그 후에 하셨죠. 그 후에 한국은행 총재하고 금융 당국자들을 소집을 해가지고요. 그때가 간접적 방식의 계엄 옹호 아닙니까? 윤석열 결정에 대한 간접적 지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의원님, 지금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부총리님, 네, 비상계엄 이후 어제까지 네,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얼마나 증발했습니까? 100조 넘게 증발. 140조 증발했습니다. 내년도 한 해 국가 예산 670조 원의 20%가 나흘 만에 날아갔습니다. 부총리님, 네, 지난 2년간 100조 가량 세수 펑크 났죠. 성장률 1%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답 못하십니까? 네, 아니요. 정부 정책 운영에 잘못이 있다면 저한테 있습니다. 좋습니다. 부총리님, 네, 내란숙의 윤석열과는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저는 인수위에 참여해서 처음 뵀습니다. 박근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미르재단 설립, 청와대 회의 4차례 주재했죠? 그건 미르재단 설립이 아니었고요. 네, 대통령 순방 여기 정상회담 준비 회의였습니다. 그 뒤로 국정농단 특검, 즉 윤석열 씨가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국정농단 특검에서 참고인 소환 조사 받았죠? 네, 한 번 받았습니다. 기소 안 됐죠? 네, 안 됐습니다. 그때 윤석열이 빼줬습니까? 전 그 당시에 윤석열 검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부총리는 박근혜 탄핵 당시에 기획재정부 1차관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부총리는 자신이 모신 두 대통령을 탄핵당하는 경제관료가 되신 겁니다. 들어가시죠. 네, 그걸 국민 들어가십시오.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님 다시 나오십시오. 그 다음날 탄핵 지원하는 회의 발표하시고 뭘 떳떳하십니까? 아까 질문을 하다 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장관님, 예, 오동훈 공수처장은 오늘 윤석열을 긴급 체포할 수 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옆자리 계셨죠? 예.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긴급 체포 법률가로서 예. 묻습니다. 긴급 체포 요건에 맞는지를 검토해서 수사기관에서 처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직 고위 검사로서 능력 있는 수사 검사로서 긴급 체포라는 형소법의 기본 요건에 대해서 동의 못 하십니까? 충족이 안 됐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대통령실과 경호처에서 향후 공수처, 국수본 또는 검찰 등에서 체포영장 또는 영장 없는 긴급 체포를 진행하는데 저항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이다. 저항하면 공무집행 방해가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그러하죠. 좋습니다. 그다음
곧 퇴임하실 건데 퇴직하시고 난 뒤에 예. 본인이 모셨던 본인을 장관으로 만들어줬던 윤석열 씨의 변호인단에 합류할 겁니까? 우선 제코가 석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방첩 사령관이 선관위에 투입할 때, 선관위 군대 투입할 때 군 법무관들, 젊은 군 법무관들한테 자문을 했습니다. 그 젊은 군 법무관들은 모두 위헌이라고 펄쩍 뛰며 방첩 사령관을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젊은 법무관들은 결사적으로 방첩 사령관을 막았는데 왜 장관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못 막았습니까? 못 막은 결과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총리 이하 모든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와 행동으로 다양한 막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은 분명히 알겠습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총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총리님,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헌법에 돼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죠. 네. 모든 국법상 행위를 그렇게 따라 해오셨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도 그 절차 거쳤습니까? 전혀 본 적도 없습니다. 안 거치셨죠. 네, 그렇습니다. 총리와 국무위원회 부서 안 하셨다고 지금 하셨습니다. 네,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국무위원들 중에서 그 국법상 대통령의 계엄 행위에 부서 한 분 있으면 손들거나 일어나 주세요. 분명히 없을 겁니다. 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 안 했다고 지금 하셨습니다. 제가 안 했습니다. 네. 네. 다른 국무위원들 중에서 하신 분 있으면 손들어 주세요. 제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어느 경우든 부서 안 하셨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 이후 내란 수계 윤석열과 몇 번 만났습니까? 12월 4일 날 만나셨죠. 정확히 지금 좀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논의를 한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12월 4일 날 만나셨죠. 12월 4일 날은 네. 만나셨죠. 무슨 얘기 하셨어요? 계엄이 해제되고 난 뒤인데 무슨 얘기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대통령님하고의 그런 좀 대화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어렵겠습니다만 중요한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서 장안갑차가 이 앞에 들어왔는데 계엄 해제되고 난 뒤에 총리께서 대통령 만나서 아무 얘기 안 했단 말입니까? 평화롭게 대화 담소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의 저희의 온 내각의 최대의 역점은 이러한 일로 인해서 어려워진 우리 경제, 대외 신인도, 외교 좋습니다. 이런 쪽을 안정화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런 얘기가 총리님, 국수본으로부터 피의자 소환 통보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총리직 유지하고 소환 조사 받으실 겁니까? 저는 우리 수사기관과 협의해서 충실하게 받을 겁니다. 제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총리직 유지하면서 소환 조사 받으실 겁니까? 역사상 최초의 그런 총리가 되실 겁니까? 저는 이미 사의를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관된 입장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12월 7일에 탄핵 표결 전에 한동훈 대표 만나셨죠? 네, 만났습니다. 만나셔가지고 이른바 한한 공동 운영 방안 논의하셨죠? 그거는 정말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한한 공동 운영 방안 한동훈 대표가 먼저 들고 왔습니까? 총리께서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본 적도 없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한동훈 대표가 발표한 그 문안, 대통령 권한을 인수한다는 그 문안 언제 보셨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도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못 보고 공동 성명하셨습니까? 저는 당정 간에 앞으로 이 어려운 위기 그날 못 보셨단 말이죠. 발표 날 한동훈 대표가 그 문장을 읽을 그 순간까지 못 보셨단 말입니까? 못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조태열 외무장관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외교부 장관 조태열 장관 나오십시오.
네, 조 장관님. 12.3 국무회의 참석하셨죠? 네, 그때 반대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네, 지난 3일 밤에 네. 3일 밤에 필립 골드버그 미 대사가 장관께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았습니까?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잘못된 정세 판단, 상황 판단으로 해서 미국을 미슬리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일 날에 미 대사 다시 만나셨죠? 네, 대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관께. 뭐 대사하고 나눈 얘기를 여기서 상세히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도에 따르게 되게 5일 날도 만났고 8일 날도 만났습니다. 8일 날 미 대사가 한덕수 한동훈 공동 국정 운영 체제에 대해서 헌법에 부합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죠. 여러 가지 불투명한 상황에 대한 걱정도 했고 궁금한 것들을 서로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장관님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만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시점에 네,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죠. 네. 특사를 보내야 되죠. 뭐 특사를 꼭 보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든 예, 네. 특사를 보낼 수 있는 권한을 현재 누가 갖고 있습니까? 장관이 갖고 계십니까? 아까 그 국방부 차관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으로서 군 통수권과 함께 외교 권한도 현재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군 통수권, 개헌권, 검사장 임명권, 각종 외교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윤석열 내란수계가 가지고 있죠. 법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 마산 하포 출신의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용감했던 우리 선배 동료 의원,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본산, 대한민국 AI 디지털 자유무역도시 마산하포 최영두입니다. 그날 밤 우리 선배 동료 의원들 용감했습니다. 우리가 그날 계엄의 내관을 제거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계엄령이라는 어두운 기억을 갖고 있던 세대였습니다. 저는 지역 마산에서 마침 집안에 상이 있어서 문상을 하고 올라오던 길이었습니다. 10시 반에 KTX 속에서 계엄 소식을 긴급 속도로 확인했습니다. 처음에 페이크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했습니다. 선배 동료 어린 여러분, 지금은 국회의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국회가 계엄의 내관을 제거해서 새로운 정치 발전을 이끌 시간이 왔습니다. 그날 밤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힘이고 또 대한민국 국회의 신속한 행동 능력이고 또 우리 군이 더 이상 계엄이라든가 군사 쿠데타에 동원될 수가 없는 조직이구나. 더 이상 그 같은 행위가 일어날 수 없겠구나를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계엄 상황은 계엄 내관은 해제되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좀 들어주십시오. 예, 좀 들어주시고, 자, 여야가 번갈아서 국정 현안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가방이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다시 과기소위 위원장을 다시 맡았습니다. 제 올 질의 중에 다시 과기소위를 위한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대는 대한민국 근대 국가라고 하는 것은 두 기둥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의회 민주주의 제도, 또 자유민주주의라고 뒷받침하는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 민주주의 제도, 우리 의회가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서는 일부는 우리 일부 동료를
비난하는데 이건 매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저보다 조금 연배가 낮은 세대는 계엄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계엄 직후에 대학을 입학했습니다만 계엄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듣고서 과연 국회로 가야 되나 사실 생각했습니다. 혼자 약간 비겁한 생각도 했습니다. 나는 집안에 상이라는 이유도 있고 마산에 있었다고 하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우리 동료 의원들이 급하게 국회로 달려와 달라.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국회로 달려가자.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한다. 국회로 달려와 달라 절규했습니다. 제가 국회에 도착한 시간은 12시 5분에 서울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왔더니 국회 앞이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파천교로 차를 후회시켜서 파천교에서 내려서 걸어왔습니다. 그 당시 같이 함께 경찰의 제지를 뚫고 월담했던 선배 의원이 계십니다. 그 시절에 그걸 듣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근데 저는 순간 그때 당사로 가야 되나 국회로 가야 되나 망설였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데는 당사가 훨씬 위험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계엄군이 진짜로 진압에 나섰고 좀 더 일찍 나섰더라면 수천 명 가까운 시민들과 또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국회보다도 당사가 훨씬 더 빨리 제압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사냐 국회냐 이걸 가지고 우리 동료 의원들을 의심하지 맙시다. 아닙니다. 계엄 포고령에 보면은 국회와 지방의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하게 돼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계엄의 내관을 해제했던 우리 용감했던 선배 동료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정치의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가버렸네. 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같이 풀어야죠. 자, 우리 국무위원님들, 국무총리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근대 국가는 우리 의회 민주주의 제도와 함께 관료제라는 든든한 기둥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관료제라는 것은 바로 실력과 능력과 오랜 경험과 지혜로서 국가를 뒷받침하는 기둥입니다. 이런 정치의 혼란기를 맞아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꿋꿋하게 신념을 지키시고 우리나라 지금 상당히 정치의 위기가 국가의 위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 대해서 조심과 지혜로서 대응해 주십시오. 총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계엄령이 내릴 때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한 사람은 누굽니까? 제가 국무위원들을 모으자고 했습니다. 왜 국무회의를 그러면 대통령이 소집한 게 아니고 총리가 소집했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계엄을 하시겠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이것은 어느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무회의 개최가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국무위원들을 모아서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이것이 초래할 일들에 대해서 대통령님을 설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총리께서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으면 국무회의 없이 계엄령이 발동될 뻔했습니까? 저는 당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이면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총리께서 그러나 그 회의 자체는 대단히 절차적이나 실체적인 그런 흠결을 가지고 있는 회의입니다. 네, 총리께서 그렇게 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이 계엄령을 막아야겠다 생각했던 이유는 뭡니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여건하에 어떤 상황에서 계엄이 발동된다 하더라도 그 계엄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까지 발전돼 왔던 경제, 대외 신인도 또 우리 높은 국민들의 수준을 능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저희가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과 정말 국민들께 큰 그
그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아까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못한 것 같은데 혹시 답변 시간 줄이면 그 부분을 마저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아까 우리 당과 정부가 이런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련돼서 제가 당과 같이 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 뭐 이미 의원님들이 다 뭐 보신 분은 보시겠지만 거기에 상당한 좀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의 모든 우리의 국정은 안정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되 반드시 헌법과 법률의 근거를 두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는 우리의 국정에 있어서의 당정 간의 협력도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당정 간에 또 여야 정 간에 협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당과 정부가 어떻게 협력을 더 잘할 수 있냐 하는 차원에서 당정 간의 협의를 더 긴밀히 하겠다 하는 그런 기본 테마를 가지고 저는 발표를 했고 우리 여당의 대표께서도 저는 그러한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상당한 이론이 계셔서 아마 오후에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총리실도 거기에 대한 해명 자료를 언론에 배포를 했습니다.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그것이 무슨 헌법을 일탈해 가지고 당정 간에 어떤 일을 한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의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정부와 여당 간에 정말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또 우리 야당과도 대화를 통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이제는 다 이해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국회의장님과 국회 여야 지도자들에게 이 지금 정치 위기, 이 대통령의 지금 계엄령 선포로 인한 이 사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지금 국무총리가 이 상황을 지금 정부의 대표로 하고 계시니까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이 문제를 한번 같이 논의해보자라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우선 정부로서는 현재의 경제, 외교, 사회, 치안, 국방 이런 쪽에 정부가 하도록 되어 있는 일들에 있어서의 안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여야 간의 공동 발표를 할 때 제가 국회의장님의 리더십에 의해서 우리 예산을 좀 여야 간에 협력을 하고 조정을 통해서 통과되도록 그렇게 좀 리더십을 발휘해 주십사 하고 제가 공개적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끌고 있는 정부의 대표자 책임자로서 총리로서 지금 총리께서는 국회에게 여야 지도자에게 가장 강국하게 당부하고 싶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신다면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사태에 이르는 이 과정 분명히 수사기관에서도 아주 세심하게 수사를 할 거고요. 또 많은 언론들이나 또 의원님들 개인적으로도 다 이제 조사를 하시고 파악을 하시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하고 조금은 떨어져서 이러한 현재 이르는 과정이 아무리 불합리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우리가 쌓아온 우리의 경제, 대외적인 신인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정말 무너지면은 안 되겠다는 절박감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주가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습니다. 환율도 지금 우리 하느니 잘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라이시스로 가지 않고 있지만 우리 정치권이 협력하고 정부하고 협력을 하지 않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을 때는 저는 1997년 외환 위기와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도 기아 산업이라는 큰 기업이 무너지고 여러 기업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에서 우리의 금융권이 곧 파산 위기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4개의 금융개혁 입법이 제대로 통과가 되느냐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대선이 있었고 이 대선 과정에서 여야 간에 잘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것을 못하고 회기가 끝났을 때 그때부터 우리 외환 보유고는 급속히 줄어들고 외국의 투자가들은 일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현재의 상황을 과장하거나 어렵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의원님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네, 의원님들. 자,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실성을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자, 총리님도 한번 보십시다. 의원님 같이 보십시다. 지금 총리님의 걱정이 현실화되고 이게 뉴욕타임즈에 실은 것입니다. 일면 톱에 두 나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프랑스고 하나는 대한민국입니다. 프랑스는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있어서 국회를 해산했다가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행정국과 입법군의 충돌이 빚은 사태였습니다. 한국, 뉴욕타임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압박에 포위되었던 행정국, 입법권이겠죠. 입법권에서 압박을 받았던 대통령이 갬블을 했다. 그래서 드디어 큰 역풍을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계는 두 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지금 국회의 시간입니다. 이제 정부도 해체되고 있고 대통령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 사태 이제 총리가 쫓겨났습니다. 마크롱 새 총리를 임명하지만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회의 시간이니까 탄핵을 해서 빨리 이걸 종결을 해야죠, 의원님. 그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논의하겠습니다. 자,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이제 마크롱도 하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상황과 매우 닮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그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당은 내란죄를 처단했던 김영삼의 정당입니다. 여러분,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이 점을 매우 엄격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에 대한 분열과 이런 비난, 이것도 좀 민주주의 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탄핵으로 인한 탄핵까지는요,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 정지일 뿐입니다. 심판까지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최장 6개월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광장과 여의도와 광화문에 나누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분열과 혼란을 빚을 겁니다. 이것을 외국은 어떻게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국회가 여야 지도자들끼리 또 여야 의원들끼리 제3의 길은 없는가? 6년 전 탄핵, 8년 전 탄핵의 불행을 반복할 방법은 없는가를 논의하고 싶은 겁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자, 이제 총리님 들어가 주십시오. 예, 경제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이 멈춰. 예, 총리님, 자, 이제 슬라이드 나오니 그런데, 자, 그래서 지금 이건 뭐 아주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프랑스의 정부 분열 사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뉴욕타임즈 보듯이 이제 예산도 안 되고 버짓 터모일이 뭡니까? 예산 갈등 때문에 이제 국제 투자자들이 프랑스를 경제적으로 정벌하고 있죠. 자, 그 다음은 누굽니까? 이런 사태 끝에 나타날 사람은 누굽니까? 자, 이제 슬라이드 꺼주십시오. 자, 지금 국제 신인도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국제 신인도는 아직까지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 의원님들께서 그 의결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계엄 사태가 장기간에 끝났기 때문에 세계는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국가 신용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로서는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경제부총리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국가 시인도로 하면 이제 경제 시인도를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과거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안에 따라서도 우리 경제 시스템은 굳건하게 지켜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국민이 계셨고 또 국회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국회에서 예산안과 그다음에 저희 관련된 세법안이 통과된 것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여야정 경제와 관련된 협의체를 제안해 주셔서 제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그런 노력들이 정치적인 사안들, 사회적인 이런 사안들은 또 풀어 나가시지만 정치적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 자체는 굳건하다는 걸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 국가 시인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독 처리된 예산안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안이 처리됐기 때문에 그 예산안을 가지고 가장 충실하게 집행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 안에는 뭐 민생 안정과 그다음에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대응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또 조속히 집행을 하고 그 외에 공기업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정책금융 이런 것들 정책 모든 수단을 가용수단을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다소 불확실해진 한 몇 개월 동안 재정이라도 정부가 제대로 일하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한 말씀 죄송합니다. 말씀 올리면 아까 답변 과정에서 오해 소지가 하나 있을 수 있어서요. 그날 당일날 밤 11시 40분에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저희가 소위 F4 회의라는 걸 회의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회의가 아니고 그 시간에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열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는 그때가 낮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외 시인도와 관련된 메시지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하는 것이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기부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네, 슬라이드 주십시오. 어제 아쉽던데 본회의에서 AI 기본법이 처리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AI가 국가 운명을 걸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말씀해 주십시오.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AI 기본법은 민간이 AI 산업 쪽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산업체가 지금 굉장히 기다리고 있고 저는 굉장히 기묘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여야 의원들이 과방위에서 애쓰신 법안이라서 법사위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최형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